담배를 많이 피운 분들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흉부외과 박성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폐암 치료의 항암 약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최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암이 담배와 관련이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흡연 시 폐로 흡입된 유해물질은 폐세포의 DNA와 결합하게 되고 이렇게 DNA에 결합된 유해물질은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부터 폐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1910년대 그리고 40년대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중간에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흡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흡연 인구가 증가하면서 20, 30년 후에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흡연은 폐암을 유발시키고 폐암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걸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폐암과 흡연의 관계성은 1950년대에 이제 증명이 됐고요. 1965년에 미국 군의관 보고서에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흡연의 인구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담배 회사에서 이제 필터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필터가 90년대에 대중화되고 폐암의 사망률도 9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폐암은 흡연이 증가하다가 발생 빈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암의 발생 빈도를 보면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감년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수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입니다. 이런 흡연 감년이 올라갈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담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년 후부터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흡연은 폐암의 명확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담배를 20개피 피운 사람과 10개피 피운 사람 그리고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담배 흡연 감년이 많을수록 폐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예, 그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흡연율하고 폐암 발생률이 일치를 하네요. 나는 뭐 하루에 한 갑씩 60년 피웠는데 담배 안 걸렸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담배 한 번도 안 피웠는데 폐암 걸렸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담배를 하루에 2갑씩 40년을 피워도 폐암이 안 걸리시는 분이 있고 뭐 하루에 10개 피만 피웠는데도 5년도 안 피웠는데 20년 후에 폐암이 생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흡연량이 많아도 안 걸리고 흡연량이 적어도 걸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유전적 소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전적 소인이 취약하면 유해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더 쉽게 발생하고 이런 세포의 탈락과 재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 암세포가 더 쉽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흡연을 안 했는데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담배 이외에도 다른 폐암의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폐암의 원인은 한 70% 정도가 흡연인데요. 30% 정도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접흡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같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인이 밀폐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간접의 흡연에 의해서도 폐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료가 연소되면서도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에 발암물질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특히 환기되지 않고 밀폐된 곳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런 발암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서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비흡연자이지만 폐암으로 많이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환경이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생활환경에서는 라돈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근무 환경에서는 이제 석면이나 중금속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성 폐질환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폐암이 발생하는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만성 폐질환이 흡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만성 폐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폐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자 변이인데요. 특정 유전자가 변이돼서 폐암이 생긴다라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흡연이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환자들 보면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혹 저도 경험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폐암이 4기인데도 치료를 안 하시고 담배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겪으시면서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고 바로 끊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비흡연자와 그리고 금연을 하신 분, 그리고 흡연을 지속하는 분의 폐암 발생률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맨 아래가 비흡연자고요. 그 위부터 금연을 좀 더 빠른 어린 나이에 한 분들의 폐암의 발생률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금연을 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60세 이상에서도 폐암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늦더라도 40대건 50대건 60대건 금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피웠었는데 끊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담배가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흡연은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폐하구 두경부에 암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간암, 위암, 신장암, 췌장암, 방광암 이런 다양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 말고도 만성 폐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담배 연기가 폐를 녹여서 폐기종이 생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폐섬유증,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특발성 폐섬유증도 담배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제시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 외에 뭐 뇌졸중, 백내장, 심혈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생식기 장애나 불임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흡연에 의해서 폐가 녹는 폐기종에 대한 C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폐가 정상인의 CT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폐는 담배를 20년 이상 피운 분의 폐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폐세포가 골고루 빽빽하게 차 있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해면 스펀지 같이 구멍이 까맣게 나 있는 걸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담배 연기 때문에 폐가 녹은 거죠. 녹아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심해서 폐가 구멍이 굉장히 크고 다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런 CT 보면은 환자한테 설명할 때 꼭 그 이 빠진 무 같다. 그러니까 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폐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멍이 나서 폐가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 폐는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셔도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내 몸으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공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CT를 보여드리면
폐기종처럼 저런 심한 폐 파괴를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은 폐암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폐암 수술을 하실 때 담배를 피운 분과 안 피운 분의 폐 수술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폐를 보면은 폐 조직 자체가 다른데요. 이 사진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운 여자 환자인데 분홍색이고 조직이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폐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술하고 나면은 합병증도 안 생기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 폐를 보면 폐가 저렇게 겉이 거뭇거뭇하고 지저분합니다. 저게 결국은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폐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변한 거고, 만졌을 때도 되게 우들두들 하거든요. 저런 분들이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폐렴이나 무슨 호흡곤란증 같은 거 많이 생기고, 담배를 많이 피운 분들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폐렴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그것 때문에 이제 퇴원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단순히 폐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상처 감염도 많이 생기고, 상처가 이제 아무는데 회복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담배와 관련된 암종이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폐암, 식도암, 방광암 3개가 동시에 생겨서 3암을 동시에 수술했던 적도 있습니다.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암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원발암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최근에 담배들 보면은 이제 뭐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이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담배와 비교했을 때 좀 폐암 발생률을 낮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게 명확해지면서 담배 회사들에서도 필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담배 자체도 저타르나 저니코틴의 담배들이 나오게 되죠. 평평상피세포 폐암은 감소라는 패턴을 보이지만 선암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타르, 저니코틴,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더 순한 흡연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깊이, 더 세게 빨아들이는 흡연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배 연기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타르, 저니코틴 이런 필터라는 장치들이 폐암 종류의 패턴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폐암 자체의 발생을 낮추지는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학계의 결론이에요. 최근에 보면 전자담배들도 많이 피시잖아요. 액상형도 있고 관련형도 있고,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전자담배는 안전한가요? 폐암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자담배는 크게 이제 액상을 가열하는 액상 전자담배와 스틱 형태의 그 담배를 가열하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로 나뉘게 되는데, 액상 전자담배는 이제 글리세린이나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용매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서 그걸 가열해서 흡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이 액상이 가열될 때는 심지를 통해서 이 액상을 빨아들이고 그 적은 양의 액을 코일이 가열되면서 기화시키고 그 나온 물질을 흡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기체상에 나오는 물질들을 보면 포르말데히드나 아세톤, 그리고 뭐 니트로사민,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이제 발암 원인들이에요. 이런 발암 원인들은 액상에 존재할 때보다 가열해서 기체상에 나올 때 농도가 더 높은 걸로 국내 식욕차 결과에서도 나와 있고요. 이런 물질들이 일반 연초담배를 피울 때보다 적은 농도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걸 논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 피우고 계시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제 담뱃잎으로 만든 스틱을 이제 가열을 시키는 건데요. 역시 열로 가열을 합니다. 근데 그 열이 뭐 40도, 50도 이런 게 아니라 100도, 200도 이런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타르나 뭐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여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이 폐 말다부까지 이제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유해 성분 논란 때문에 전자담배 회사에서 가열 온도를 낮춰서 그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온도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습니다. 70도, 80도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게 이미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피우실 때도 이게 담배보다 훨씬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유해물질이 나오는 담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니코틴, 저타르 내지는 전자담배 마찬가지로 다 폐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전자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해물질들이 바람 인자가 맞지만 폐암을 일으킬까라는 장기적 연구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발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을 하면 폐암의 유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즘 폐암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면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와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들도 담배와 관련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저처럼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폐암과 흡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